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590페이지죠? 맞습니까? 자,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이라고 나왔죠? 590페이지. 피셨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해만 하면 돼요. 갑돌이 부동산에 을돌이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있고 또는 과세권자가 세금이 체납된다고요. 그럼 이 부동산에 뭐가 들어갑니까? 압류가 들어가죠? 갑돌이는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고 과세권자가 세금이 체납되면 압류가 들어가잖아. 이 저당권, 전세권 등을 뭐라 그래요? 담보 채권. 그래서 이 세금이 체납됐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가요? 조세채권. 세금이 체납되면 조세채권이 체납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뭐만 물어봐요?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순위.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배당을 받겠죠. 이것만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이 체납됐다. 공매 등을 통해서 이제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압류가 들어가서 이제 매각대금이 결정됩니다. 매각대금. 예를 들어서 50억.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당을 받잖아요. 원칙은 뭐다? 둘 중 비교해서 설정이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빠른 거. 자, 그럼 용어 정리 하나 해야죠. 압류에서 매각대금까지 소요된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라 그래요. 그리고 국세는 용어가 바뀌었죠? 국세는 뭐라 그래요? 강제, 징수비. 지방세는 뭐라고요? 체납, 처분비. 국세는 용어가 뭐예요? 강제, 징수비. 그래서 이에는 세금보다 항상 우선하는 뭐예요? 공익비용이니까 1순위로 배당받는다고요. 체납, 처분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 징수비. 세금이나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1순위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냥 두 번째 이제. 자, 두 번째는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조세채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세채권을 법정기일. 이제 가끔가다 이 용어가 나와요. 법으로 정한 기일. 이거 뭐를 얘기한다? 조세채권. 그래서 법으로 정한 기일이다. 법정기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기일은. 그럼 일반인들이 뭐다?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은 뭐다?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일.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이게 법정기일입니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 신고일.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고요.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뭐가 있어요? 항상 세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날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고요.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가 있나요?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재산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재산세에 뭐다? 지방교육세. 같이 가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재산세잖아요. 그죠? 지방교육세. 그 또 하나 뭐가 날라와요? 안 까먹는 거. 뭐? 안 까먹는 거.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변기세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들이 세법을 안 까먹는 것도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그리고 납계가 같을 때는 나란히 기재해서 날라오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안 까먹는 거.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이거는 안 까먹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다른 건 좀 까먹더라도 이거는 까먹을 수가 없어요. 집이 있는 분은. 그러나 집이 없는 분은 자꾸 까먹어요. 집이 없는 분은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야? 재산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신고하는 거라고요.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종부세에 뭐가 있어요? 종부세에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만 알아둬요. 자, 우리가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타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해세.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 당해세.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몇 개야? 재산세 하나. 그 다음 지방교육세 둘. 그리고 서방분 셋. 그리고 종부세 넷.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당해세다. 참고로만 알아둬요. 4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고하는 거고. 재산에 부과된 세금. 다 이거 재산에 부과된 거잖아. 재산에. 다 재산에 부과된 거예요. 상속재산, 증여재산에. 자, 이게 두 번째야. 그래서 우리는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이면 순위를 정해야죠. 원칙은 뭐다? 설정이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아요. 빠른 거. 자, 그럼 이제 법정기일이 나왔네. 자, 법정기일 전에 전차가 들어갔죠? 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먼저 와 있다.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우선할까요? 저당권이 우선한다. 빠른 거. 빠른 거.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세금은 후순위로 밀리겠죠? 빠른 거. 그 시험은 항상 법정기일 전 갖고 출제돼요. 자, 그럼 법정기일 후도 올 수 있죠? 후도 올 수 있잖아. 후에 전세권이 와 있어. 전세권. 그럼 이럴 때는 뭐가 우선해요? 뭐가 빠른 거?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요. 저는 국어실력 테스트. 후에는 뭐다? 조세채권이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둘 중 빠른 거예요? 빠른 거?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 법정기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설정 순서가. 배당 순서가 달라진다고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오면 저당권이 우선 배당받죠? 그럼 조세는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조세는 공익상 이유로 어떤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항상보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선한다. 비교 안 한다 이거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오면 원칙은 저당권이 우선해요. 단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어떤 세금?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항상 우선 배당받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정리하면 된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와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아닌 거를 구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있어요? 책에? 591쪽. 거기 화살표 딱 가운데 나왔잖아요. 복잡한 건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기본만 충실하면 점수가 나와요. 591쪽. 2번 나왔잖아. 출제되는 게.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어떤 세금? 밑줄 그은 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그럼 첫 번째 재산세, 두 번째는 소방분, 세 번째는 지방교육세. 되어 있죠? 그 다음 자동차세도 자동차란 재산에 부과된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출제제외 참고,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재산에 부과된 세금. 왜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할까요? 우선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설정자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등기부등본 증명서 보면 뭐다? 토지가 있다. 무조건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일정가액 초과할 때는 무조건 종부세 고지서 날라오잖아. 아파트가 있어. 무조건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설정을 하더라 이거지. 그럼 세금은 후순위로 밀려.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우선해요. 그러나 신고하는 세금 세 가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신고를 제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고하는 세금은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신고하는 세금과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기억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원칙은 신고를 하는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게 갑에 이거 담보물이잖아.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자, 담보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자, 예를 들어서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어떤 세금? 둘 중 빠른 거나 또는 당해세는 조세 채권이 우선하죠?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나 재산에 부과되지 아니하는 세금도 둘 중 빠른 거를 우선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결정되면은 조세 채권 상호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어요. 조세 채권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다고요? 그럼 이 갑이란 담보물에 A 세무서는 뭐다? 등기가 들어가서 그리고 B 세무서는 뭐다? 압류가 들어가고 그리고 C 세무서는 압류도 안 들어가고 내 세금 되려고 교부 청구를 합니다. 각 과세권자 간에 A 세무서, B 세무서, C 세무서 과세권자죠? 그럼 조세가 우선한다. 그럼 A, B, C가 경합을 벌일 거 아니에요. 세무서끼리도. 그럼 이럴 때는 1순위가 뭐다? A. 2순위가 뭐다? B. 3순위가 C라고요. A가 뭐다? 담보. 등기된 거. 그 등기는 안 하고 압류된 거. 압류도 안 되고 C 세무서는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 순서.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우선한다? A 세무서가. 담보가. 등기된 거 담보가 우선해요. 자, 그럼 여기 봐야지. 그럼 A가 우선하죠? 그럼 항상 A보다 우선하는 게 앞에가 뭐가 나와? 항상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 처분비. 체납, 처분비.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 국세는 강제징수비. 세금보다 우선하는 거 공익비용. 강제징수비. 이게 우선해. 그 다음 뭐다? 세금. 뭐 지방세든 국세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러나 국세면 뭐다? 국세는 가산금이 없어. 뭐라 그래요? 가산세. 이렇게. 그래서 세금은 2순위라고요. 그리고 연체이자 이거는 3순위가 됩니다. 자, 딱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해 재산은 보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두 번째, 조세 채권상 우선 간에도 순서가 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럼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그럼 조세 채권이 우선하더라도 조세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가산세, 가산금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가 타법에서는 전체를 배우죠. 그죠? 1순위가 뭐다? 체납처분비. 2순위가 뭐예요? 타법에서.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 어떤 거? 최우선 변제권 2순위가. 한 장 넘겨봐요. 592쪽. 거기 박스 나왔잖아요. 전체. 항상 1순위는 뭐다? 체납처분비. 이 박스가. 2순위가 뭐다? 최우선 변제권. 어떤 거? 소액임차 보증금. 또는 3개월분 임금 등 생존과 생가를 위한 비용. 그 다음 3순위가 뭐다? 조세채권이라고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3순위가 당해세. 3순위가 당해세예요. 근데 거기 법정기일 후잖아. 법정기일 후에 동그라 한번 쳐봐. 박스에 후. 오른쪽은 법정기일 전. 이거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세법도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순서. 자, 법정기일 후니까 후에 저당권이 뭐 이거잖아. 법정기일 후에 피담보된 채권이 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된다? 4번은 뭐야? 지방세야. 3순위는 무조건 뭐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고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럼 저당권보다 뭐를 우선받아? 배당받아? 지방세. 그 다음 5번이야. 피담보된 채권. 중요한 거는 뭐다? 첫 번째 줄? 법정기일 후야. 그 다음 기타 임금 채권. 그 다음 일반 채권. 이렇게. 그냥 법정기일 후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법정기일 전. 자, 3순위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4순위가 지방세가 아니라 피담보된 채권이에요. 5순위가 기타 임금 채권이야. 그래서 6순위가 지방세야. 그래도 왼쪽은 4순위가 지방세예요. 법정기일 전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기타 임금 채권 밑으로 내려갑니다. 절대로 이 지방세 6순위는 5순위로 가면 안 돼요. 뭣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예요? 자, 골치 아프게 하죠. 1순위는 뭐다? 1순위.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용. 2순위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 여기까지 되잖아. 그럼 3순위는 뭐다?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찍더라도 50% 확률이 있어요. 단 중요한 거는 어렵게 나왔을 때는 뭐다? 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하는 세금은 6순위로 떨어진다는 거야. 5순위가 아니라 6순위라고요. 6순위. 포인트가 뭐라고?
법정기일 전.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조세 정리 프린터. 딱 세 가지 정리되어 있잖아요. 2페이지. 자, 한 장짜리 보자고요. 자, 꼭대기. 꼭대기 나왔잖아요. 2페이지 꼭대기. 보유 관련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꼭대기. 금방 배웠잖아요. 이거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포인트가 뭐다? 항상 우선 배당받는다. 항상. 그럼 어떤 세금이 있어?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밑에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재산세 아래에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아래에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정리됐죠?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자, 그 다음 꼭대기로 올라가요. 조세 채권 상호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어요. 오른쪽에 1순위는 뭐다?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청구. 우선순위. 그럼 조세가 우선한다. 조세보다 우선하는 게 왼쪽 나왔잖아요. 조세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뭐다? 가산금.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가산세. 다 가산세로 개정이 됐다고요. 근데 지방세는 개정이 되는데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답하고 국세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된다? 가산세. 할 게 없잖아요. 세 개만 딱 나왔잖아. 프린트에. 못 찾는구나. 찬찬히 찾으세요. 못 찾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이거잖아. 이거. 요 보세요. 재산에 부과된. 여기 봐요. 어디를 그만 찾아요. 그만. 못 찾지 말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못 찾으면. 자,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 재산에 부과된 세금. 이거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고요. 그러나 신고하는 세금은 설정이 빠른 것을 우선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세 채권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 압류, 1순위가 담보, 2순위 압류, 3순위 교부 청구. 그 다음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그래도 조세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이건 무조건 1순위예요. 강제징수비. 그리고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가산금, 국세는 뭐라 그런다? 가산세. 시험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기본서, 요약집 어렵게 나왔을 때 박스 법정기일 전에 박스 가운데 그럼 3순위는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그럼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아닌 거는 5순위가 아니라 몇 순위로 밀려난다? 6순위로 밀려나. 왜? 세금이 우선 배당받았으므로. 5순위가 아니라 6순위라고요. 자, 다른 거 이제 배워야죠? 할 게 없어, 세법은. 이거 당해재산에 부과된 세금, 첫 번째.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과 당해재산에 부과되지 않은 신고하는 세금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 조세 채권 간의 우선 순서. 그럼 조세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왔다 갔다 그래. 지금 복잡한 거 공부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알아들었어요? 단순하게 공부해서 가라고요. 세법은. 그리고 세법은 다 맞춰. 기출문제가 필수예요. 필수. 100번 이상 풀어봐야 돼. 자기 걸로. 그래서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딱 문제 봤을 때 이거는 기출문제 지문이다. 이거는 응용문제 지문이다. 이거를 구분이 돼야만이 뭐다? 무난히 한 번에 붙습니다. 그냥 기출문제도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응용문제가 들어간다. 60점 맞을 수도 있고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문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592쪽 조세의 불복 절차. 자, 세금이 날라왔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왔어.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죠? 그럼 불복하잖아. 불복해요. 불복해서 뭐다? 권리를 구제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불복 단계도 1심, 2심, 3심까지 있죠? 자, 불복인이 뭐다? 이제 불복해서 1심은 뭐다?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을 하는 거요. 그리고 여기도 불복하면 심사, 청구, 그 다음 조세 심판원 장애하는 뭐다? 심판, 청구. 그래서 문제 풀 때 심사나 심판, 청구가 나오면 2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불복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구제제도 1심, 2심, 그리고 3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1심, 2심, 3심이 있다고요. 거기 책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까만 거 나와 있죠? 자, 그럼 불복이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뭐다?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돼. 또 불복해. 그럼 또 불복하면 이의 신청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2심을 신청하는 거예요. 심사나 심판 청구는 2심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결정은 90일 이내에 해준다. 그래도 또 불복해. 또 불복하면 마지막은 뭐다?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숫자는 전부 뭐다? 90일이에요. 이거는 지방세를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3개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90일이야. 단 국세는 이의 신청은 빨리 결정해줘. 국세는 이해만 며칠이다. 30일.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숫자 장난할 때 다 90일인데 국세 이의 신청 결과는 빠르게 결정해 줍니다. 30일. 그래도 국세에 거기 30일 나왔잖아요. 이의 실정 결정 기간이 30일이에요. 거기 국세 다 90일이잖아. 그러니까 3개월은 참고하라. 감사원장이나 3개월은 알 필요도 없어요. 다 90일인데 어디만 30일이야? 이의 신청 결정 기간. 심사 청구 결정 기간 하면 안 돼요. 이의 신청 결정 기간 30일이라고요. 딱 체크만 하면 되잖아. 체크만. 자, 오른쪽 지방세 올라가요. 자, 지방세 다 며칠이야? 다 90일이야. 다 90일. 근데 감사원장이 하는 거는 3개월이야. 참 법도 지랄같이 만들어 놨어요. 다 90일인데 감사원 심사 청구는 3개월이다. 국세 지방세 똑같아. 참고. 그러니까 3개월은 집어치고 다 며칠이야? 90일. 자, 중요한 거는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은 국세는 며칠이다? 30일. 숫자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했습니까? 자, 그 다음 순서. 국세든 지방세든 지방세든 똑같죠? 이의 신청을 거치고 불복하면은 심사 청구를 거치고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고요. 중간에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심은 몇 개로 나눠? 심사, 심판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2심은 중복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하나만 신청하는 거예요. 간 보면 안 된다고 양다리 걸쳐서. 2심은 중복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칙은 1심, 2심, 3심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그래서 뭐다? 이 신청은 필수 과정이 아니라 임의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임의 규정이라고요. 임의니까 안 하고 반드시 2심으로 가야 돼. 이 심은 뭐다? 필수야, 필수. 필수 사항입니다. 필수. 반드시 거쳐야 돼. 필수. 그리고 행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이 신청을 물어보는지, 심사, 심판, 2심, 2심을 물어보는지 잘 글씨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이 지방세도 반드시 2심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작년까지는 지방세는 다이렉트로 뭐다? 행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국세처럼 반드시 지방세도 심사나 심판 청구를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심사, 심판, 청구, 지방세는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둘 다 거치고 오라 이거죠. 필수, 이 심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다고요. 됐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90일 이내에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죠? 90일 지나갈 수도 있잖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럼 며칠 이내에 하면 되는 거야?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하면 돼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90일 이내에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야? 90일이 지나서도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593쪽 보자고요. 593.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 자, 국세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항상 몇 심이다? 2심. 필수야. 필수 사항이야. 필수 절차이다. 다만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둘 다 거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 알아들었나요?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해요. 둘 다 거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동일한 처벌에 대해서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중복 제기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지방세. 1번 이의신청은 임의적이야. 임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사항에. 자, 임의라고요. 임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 거치고 심사, 심판 청구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 심판 청구. 2심이죠? 그럴 때는 며칠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하라? 90일. 지방세는 다 숫자가 90일이야.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 행정소송이 남아있으니까.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결정이 날로부터 며칠까지 밑줄 그어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 30일까지 봐준다는 얘기예요. 30일에 딱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4번. 이의신청인이 제의 등을 입어 천재지변이죠? 그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럼 며칠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그어 14일. 자, 중요한 거는 5번이 개정법이에요. 이번에 5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불복 절차 또는 감사원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즉 이건 뭐야? 2심을 거치지 않으면, 알아들었어요? 2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감사원 심사 청구나 조세 심판원장의 심판 청구는 국세든 지방세든 반드시 필수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용어는 알고 살아야죠. 각하가 뭐예요? 기각이 뭐예요? 인용이 뭐예요? 이런 용어 유수에 나오잖아요. 뭔 뜻인지 알고 유수를 봐야죠. 그죠? 이런 용어. 각하가 뭐다? 법률, 요건이,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권자는 검토 전 거절해버리는 거야. 이유 없다고. 이게 각하예요. 법률 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자, 위의 예를 들어보면 90일 지나서 해서 90일 지나서 이의신청, 90일 지나서 심사청구, 90일 지나서 행정소송. 이거 요건에 하자가 있죠? 90일 지나서 했으니까 뭐다? 검토 전 거절해버리는 거야. 이유 없다고. 무조건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각은 뭐다? 법률, 요건이 구비됐어. 구비됐다고. 90일 이내에 했다고요. 90일 이내에 하면 요건이 구비됐죠? 근데 이거는 검토하는 거야. 이제 과세권자가 이제 권리를 구제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검토 후, 이제 검토 후 거절하는 거야. 검토 후. 검토 거절. 자, 그 다음 인용은 뭐다? 요건이 구비됐어. 역시 검토 후 이거는 뭐다? 승인을 하는 거야. 그 다음 기각은 내가 진 거야. 인용은 내가 이긴 거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기각은 뭐다? 내가 진 거야. 권리 구제 못 받아. 거절이니까. 그다음 밑에는 승인, 내가 이긴 거야. 가끔가다 유수에 나오잖아요. 각하, 기각, 인용. 기각이 뭐야? 법률 요건이 구비된 거야. 근데 내가 진 거야. 인용은 내가 이긴 거야. 그래서 가끔 시험장에 가면은 기각이라는 용어가 나와. 기각은 내가 진 거예요. 기각. 자, 그 다음 넘겨봐요. 594, 1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기한 후 신고, 수장 신고 나왔잖아요.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자, 기한 후 신고잖아. 기한 지나서 신고하라. 수정 신고는 뭐다? 바르게 신고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60일. 법정 신고 기간이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죠? 근데 무신고했어. 무신고했다고요. 그럼 무신고하면 뭐를 할 수 있다? 기한 후 납부야 신고야?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 무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어? 20%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20%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붙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언제 할 때 하는 거야? 무신고. 그럼 세금이 20% 붙어 있지? 그러면 20%를 깎아주겠다. 감면. 기한 지나서 신고 받아줍니다.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요. 1개월 이내. 1개월. 그 다음 몇 개월? 3개월. 그 다음 6개월. 이렇게 6개월 이내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하면 50% 깎아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면은 30% 깎아줘. 3개월이니까.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깎아줘.
결국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6개월이네.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50%, 30% 월수에 따라 이렇게. 그럼 뭔 뜻이다? 50% 감면해 준다. 그럼 원래 20% 붙어 있지? 그럼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0%만. 그 뜻이에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하면 몇 프로 깎아준다? 30%. 그럼 몇 프로 깎아주는 거야? 6%. 그럼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4%만. 이런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기한 후 신고예요. 기한 후 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거야? 어떨 때 하는 거야? 무신고했을 때 하는 거예요. 무신고했을 때. 세금이 20% 붙어 있으니까 기한 지나서 신고하세요. 자, 그래서 기한 후 신고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자, 대상자는 누구다?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세 글자로 무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이렇게 길게 나와요. 길게 무신고. 신고서를 제출 안 했잖아요. 자, 그럼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야.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그래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해야 돼. 구체적으로 몇 개월 이내에 하는 거야? 6개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해야 돼.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야. 6개월 이내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기한 후 신고를 제출했죠? 그러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3개월 이내에 결정해 준다고요. 그럼 결정해 주면 그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죠?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가산세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가산세 감면이야.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1개월 50, 3개월 3이니까 30, 6개월 20%. 율. 단 납부 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없어요. 뭐를 감면해 주는 거야? 기한 후 신고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는 안 깎아줘요. 왜? 그래야 납부는 세금을 내니까 하루하루 일일 0.02%는 안 깎아준다. 신고만 깎아주는 거야. 신고만. 납부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세액의 결정. 그래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 미출거 3개월 이내에 이제 그거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면 우리는 그 세금을 내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밑에 제일 아래 양도소득세 나왔잖아. 예정신고 기한 내에 무신고 과선신고를 했죠? 무신고 과선을 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 어찌할 할 때는 몇 프로를 감면해 준다? 50%를 깎아준다.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양도세만 쓰는 용어예요. 무신고 과소신고했다. 근데 무슨 신고를 했어? 확정신고를 하면 일률적으로 몇 프로를 감면한다고? 50%를 감면한다. 양도세만 쓰는 거라고요. 위의 규정을 적용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로 들어가? 수정신고로 들어가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수정신고는 여기 보세요. 신고했어. 신고했다고 60일 이내. 근데 어떻게 신고한 거야? 과소신고. 과소신고했어요. 그럼 과소신고하면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나요? 10% 붙어 있어. 그럴 때는 뭐를 다시 하라? 바르게 고쳐서 뭐를 하라? 수정신고하라. 기한 지나서. 이렇게. 수정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신고했다고. 근데 적게 신고한 거야. 과소. 적게 신고한 거라고요. 그래도 기한 지나서 바르게 고쳐서 신고하라. 그럼 과소 신고하면 이미 몇 프로 붙어 있어? 10% 붙어 있어요. 이거를 감면해 주겠다.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1개월 이내에 몇 프로. 수정하니까 이건 자수했잖아. 신고도 했고 이제 수정도 했으니까 50이 아니라 90%야. 그럼 여기는 몇 프로야? 75%야. 여기는 몇 프로야? 50%야. 그리고 쭉쭉 나오죠? 그래서 20%,
30%, 20%, 10% 이렇게 기한 후 신고는 세 가지지만 수정 신고는 감면율이 6가지로 구분돼요. 6가지로. 여기 딱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6가지로 돼 있다고요. 6개월 초가 1년 이내. 1년 초가 1년 6개월 이내. 그리고 뭐 2년 이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뒤에 거는 할 필요는 없어요. 다 6개월 단위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6개월 단위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는 뭐다? 20. 2년 이내는 10. 자, 결론. 기한 후 신고는 몇 개월 이내 하는 거야? 6개월 이내. 수정 신고는 몇 년 이내 하는 거야? 2년 이내. 중요한 거는 신고를 깎아주는 거야? 납부는 안 깎아줘? 자, 일단은 첫 번째, 쉽게 나왔을 때는 뭐를 물어본다? 항상 처음. 여기는 몇 프로? 50. 여기는 90이야, 90.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 감면율이 달라요.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세 개를 비교한다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개.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참고 알아두라고요. 6개월 단위로 하나, 둘, 셋이고 나머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처음 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세 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95쪽 서류의 송달. 이런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30년 만에 한 번 출제된 거예요. 근데 나왔으니까 좀 하고 가자고요. 원래 30년 만에 한 번 출제된 거는 하는 게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세법이 범위가 너무 넓어져. 그러나 한 번 출제됐기 때문에 말귀는 알아듣고 가자고요. 자, 서류의 송달. 대표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고지서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온다. 서류의 송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 세 가지가 있어요. 우편으로 보내는 거, 직접 갖다 주는 거, 그리고 전자 신청을 해서 전자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우편, 교부, 전자. 전자 송달은 납세자가 선택했을 때만 하는 거야. 컴퓨터 입력해서. 또 적는다. 쓸데없이 그냥 한번 하는 건데 틈만 나면 적으려고 그래. 죽겠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게 우편도 안 되고 교본도 적어요. 저는 하는 소리예요. 공부는 뭐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가다가 계속 불합격한다고요. 자기 고유의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 방법대로 하세요. 자, 그럼 예외는 공시송달이다. 이게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해. 불가능할 때는 무슨 송달을 한다? 공시송달. 시군 게시판에 시군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거야. 이거 시군 게시판에 널리 알린다고요. 이게 뭐다? 공시송달이야. 시군 게시판에 어떻게 한다? 게재하거나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는 거를 얘기해. 그래도 공시송달 방법 나왔잖아, 2번. 통신망 쭉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 공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이게 공시송달이야. 그럼 1번 옆에 적어. 그럼 공시송달 효력은 며칠? 14일 이내에 14일 동안 게시 또는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옆에 적어 14일이라고. 공시송달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했죠. 며칠 게재해야 돼? 14일. 그럼 14일 게재하면 송달된 걸로 본다고요.
책에는 없네. 자, 그 다음 공시송달 사유가 뭐예요? 어떨 때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30년 만에 1번, 2번, 3번, 4번이 그대로 출제됐어요. 이게 공시송달 사유야. 1. 주소가 어디 있어? 국외. 국내가 아니라 국외니까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공시송달하지. 14일 동안. 공시송달은 며칠 동안 하는 거야? 14일 동안. 그 다음 2번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잖아. 그러니까 공시송달하는 거지.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야,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공시송달하는 거야. 곤란하니까 있는 경우가 아니야, 없는 경우야. 그 다음 4번.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납세자를 방문 어쩌고저쩌고는 볼 필요 없고 서류를 교벌했으나 역시 뭐다?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 그럼 이럴 때는 송달이 곤란하잖아. 그래서 공시송달 사유는 4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를 합니다. 공시송달.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공무원이 서류를 들고 딱 갔어. 아파트로. 배를 딱 누르니까 처음에 개가 짖어. 알아들었나요? 두 번째 사람이 짖어요. 너 왜 그러니? 사람이 짖어. 딱 보니까 사람이 있어. 또 한 번 눌러. 딱 개가 짖어. 또 사람이 짖어.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줘. 빼끔 쳐다보고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럴 때 법은 뭐다? 그냥 놓고 오면 돼. 또는 경비실에 주고 와도 돼. 서류 안 받는다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시송달이 아니라 유치송달이라 그래. 제일 아래. 유치송달. 사람이 있는 거야, 집안에.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잖아. 사람이 있는데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치송달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낱낱이 뭐다? 조세총론 해봤네요. 이번에 지엽적인 문제가 592쪽 박스 순서예요. 이거 592쪽 어렵게 나왔을 때 박스 법정기일 후 법정기일 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순서 얼마나 출제하기 좋아. 그럼 3순위까지는 똑같잖아. 근데 법정기일 후가 나오면 4순위가 지방세고 법정기일 전이 나오면 5순위가 아니라 6순위가 지방세예요. 일반 임금, 기타 임금 채권으로 떨어진다고요. 왜 떨어져? 방해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3순위고 법정기일 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문풀 통할 때 한 번만 풀어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